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많이 안 달았어요.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오늘부터 올라왔던, 부터 뒤로 해가지고, 시간 난 대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녹화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할진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 지금 제가 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자막 편집 프로그램인데, 뭐 자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시간을 좀 줄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로만 하면은 이 입하고 말하고 싱크가 안 맞아요. 유료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아마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하고 안 맞아도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집에는 TV가 없고 5세 반부터 한글이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눈 뜨고 감기 전까지 책만 찾습니다. 현재 6세 끝자락입니다. 자, 지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강박이 심하고 분노를 잘 내고 항상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하원 후 손 안 씻다가 동생이 늦게 하원에 먼저 손 씻으면 자지러집니다. 동영상 보니 현재 잔해 치우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시기 되면은 잔해 방식으로 둬도 되나요? 언제까지 잔해 활동 멈추고 운해 활동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가서 책 보는 거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 많은 어머니들, 특히 책육아 했던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일단 책육아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는 책육아 외에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 쪽도 봐야 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질문하실 때 아이가 남잔지 여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들일 경우는 미디어 증후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TV는 일단 현재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TV로 인한 미디어 증후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까요? 또 다른 미디어, 책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현재 써져 있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책을 언제부터 들여놨는지, 집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가 책을 관심 가지고 나서 엄마들이 얼마나 포커싱을 두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는 망가지는데 딱 6개월이면 충분해요. 근데 6개월 동안 망가진 거를 고치는데 3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아이한테 한 1년 반 이상을 책에 좀 많이 몰두를 하신 것 같고, 그 전에도 책을 많이 비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절대 좋아서 하고, 막 궁금해서 하진 않아. 집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집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야. 집에 없으면 애들 궁금해하지 않아. 봐봐. 집에 TV가 없으니까 애들 TV를 안 찾잖아. 책이 없으면 책을 안 찾아요. 만들기 그리기도 마찬가지야. 만들기 그리기 재료가 없으면 애들이 그걸 안 찾기 때문에 소근육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좌뇌가 성장하면 안 돼요. 이거를 강제로 이 좌뇌가 부활을 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뇌를 방해를 해요. 그리고 강박증,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책 보는 이런 것들을 최소 7살 후반 이상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시켰을 때 얘는 벌써 이제 문제 증상이 나타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히 예를 들어줄게. 성인하고 똑같아. 애들이나 성인이나 똑같은데 이 사람이 술 중독이야. 그러면은 아니면은 얘가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술을 하고 담배를 했단 말이야. 학교 가기 전에. 그럼 성인이 되면 해도 되잖아. 그럼 성인이 돼서는 냅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이 질문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중독이 됐으면 그러니까 20살 넘어서도 안 해야지. 그래야 그게 고쳐질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조절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하면 하더라도 자기 조절 능력이 없을 때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후유 증상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갈지 평생 갈지는 모르는 거야. 요즘 책류가 했던 애들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책 자체를 접어버려서 책을 안 봐요, 전혀. 그러니까 평생 읽을 책을 엄마들이 욕심에 의해 가지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겁나게 읽힌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일찍부터 읽었던 애들은 6세 후반부터 제대로 책을 안 읽고 자연관찰책 읽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7살에 자연관찰책 읽으면 애 그냥 인생 조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놔둬도 되냐? 그게 아니야. 자기조절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얘는 책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가 얘를 우뇌 활동을 안 시키고 그것도 우뇌 활동마저도 학원으로 뺑뺑이 돌렸다. 그러면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얘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기 그리기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지나면은 못해요. 어머니들 봐봐. 지금 못하시는 어머니들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안 했던 엄마들이야. 요즘 뭐 공부시킨다고 그나마 학원 다녔던 것도 1, 2학년에 다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애들 인생 조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취미 생활이 없는 거야. 공부로만 하다 보니까는 얘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인생 나고자 되는 거예요. 왜 0.001%의 확률에 이렇게 도전을 하냐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공부도 DNA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금 공부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못한 걸 중심으로 애들을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망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잘했던 거 아빠가 잘했던 거는 애들이 나이가 먹으면 될까? 그건 아니야. 어렸을 때 그 기반이 안 잡혀지면은 학교에 가서도 안 되고 성인이 돼서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어렸을 때 안 된 거를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되겠지.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는 안 가르쳐도 내가 못했다고 이걸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네는 7세 중후반부터 슬슬 성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미 자네에 치우쳤는데 그때 가서 자네가 성장할 그 시기가 되면은 이게 부스터 작용을 해버린다. 부스터. 더 심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잠잠하게 해주려면은 멈추셔야 돼. 근데 이미 책을 지금 엄청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집에 책이 겁나 깔린 것 같아. 그리고 애가 책 볼 때만 엄마가 기뻐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 돼요. 엄마도 공부 내려놓고 책 내려놓고 책 다 없애고 만들기 그리기 이런 은미치에 관련된 책으로만 놓고 얘가 남자애라면은 남자애들은 기껏 좋아해봐야 10권밖에 안 돼. 10권 외에 나머지 놔야 될 책이 처음부터 놓지 말고 하다가 그리기책, 만들기책, 또 색칠공부책 이런 것들 놓고 너무 얘가 소근육이 안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창의적인 것보다는 양으로 승부 걸어야 돼. 그래서 뭐 도면 보고 만들든 뭐 하든 이런 만들기 작업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창의적인 하나 작품 만드는 거랑 도면 보고 10개 만드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줄 알면은 대박이야. 그럼 돈이 별로 안 들어. 근데 이런 도면 보고 만드는 거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요. 애들 거 뭐 하나 조그만 거 만드는 거 사는데 뭐 15,000원, 20,000원 하잖아. 근데 나중에 애들이 레벨이 돼가지고 5,000피스, 6,000피스, 10,000피스짜리 만드는 거 그거 4, 5만원 뿐이 안 해. 이 조그만 것도 거의 15,000원, 20,000원씩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될 때까지 돈을 거의 한 1,000만원 돈 들여야 돼. 그거를 기존부터 창의적인 활동을 했었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질 않아요. 애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정 없으면 지대들이 주변 물건도 이용해서 만들거든. 근데 늦기 시작했으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돈을 또 들여야 돼. 쓸데없는 짓 하려고 돈 들였지 애 복구하는데 돈을 또 들지. 거기다가 애가 좀 더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또 센터비 또 들지. 이거 완전히 그냥 서빈도 죽어나는 거야. 그런 거를 퍼뜨리는 유튜버들, 인스타그램 걔네들 거 말을 들었으니까는 어차피 선택은 엄마가 했으니까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네의 치우친 거 맞는데 어느 시기 되면 자네 방치에 두어도 되나요? 애가 자기 조절 능력이 될 때 해야 돼요. 당분간 공부는 조금 접으셔야 돼요. 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일단 접고 아이 인격을 먼저 올리는 것부터 해야 돼. 자네 활동을 멈추고 운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얘가 자기 조절 능력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공부시키지 말고 딱 기본만 해요. 그 이상 하지 말아요. 초등학교 가서 책 보는 거 자유롭게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더 강박증이 생겨요. 술 먹어서 간경화가 생겼는데 몇 년 후에 다시 또 먹기 시작하면 되냐 아니야? 아니에요.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이 걸렸는데 폐가 조금 낮으면 다시 펴도 되지 않냐? 그 소리랑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시켰으니까는 이미 얘가 초등학교 넘어가가지고 한 4, 5학년까지 봐야 될 그만큼을 지금 미리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보더라도 한 권 넘기지 말고 한 권에서 2권 넘기지 말고 그것도 자기 전에 보는 게 아니라 낮 시간에 보는 것만 허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TV 끊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책 끊는 거랑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AI 답변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보지 마시고요. 내가 댓글 단 거 아니에요. 이게 AI 답변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초등학교 남아 ADH 상담 오시면 연락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안 해놨나? 카톡.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선천적 ADHD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24개월 전에 있어요. 애가 뭐 머리가 굉장히 큰다든지 뭐 머리카락이 얇다든지 또 앞통수가 큰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전체가 큰다든지 또 대근육이 약하다든지 걸을 때 많이 넘어진다든지 벽에 많이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24개월 이전에 보여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ADHD 생긴 거는 대체적으로 엄마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 되는데 일단 초3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카톡 주세요. 뭐 가까우면은 제가 뭐 방문해서 좀 봐줄 수 있는데 너무 먼 지역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말로밖에 못 해주죠. 일단은 뭐 연락은 주세요. 자, 저도 물려받은 전집에 중고로 드린 책을 열심히 읽어주더랬죠.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후로 네 발달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고 책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레고 색칠놀이, 만들기 등 장난감을 채워주었어요. 세돌된 요즘은 레고에 푹 빠져서 자기 전까지 만들고 놀자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전날 만든 거 찾아 놀고 소근육이 좋아져서 가위질, 종이접기, 색칠놀이도 늘고 집에 있으면 뭔가 계속 쪼물딱거리고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무언가를 만들어 자랑하고 칭찬받고 뿌듯하는 표정을 볼 때 책류가 있으면 이런 얼굴이 아니겠지 하면 소름 돋기도 합니다.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성취감 같은 걸 느껴야 돼. 그때 성장을 하거든. 근데 이 성취감이라는 게 좌뇌 쪽은 성취감을 못 느껴. 오히려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이런 경쟁심에 빠져버려. 아이가 1등을 했잖아. 그러면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안장애가 걸려요. 유아기 때 그런 거야. 1 더하기 1을 2를 맡았을 때 애들이 기뻐할까? 그 다음날 1 더하기 2를 물어봤을 때 얘가 대답을 했는데 잘못 대답하거나 또 이게 의구심을 가져.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냐면은 좌뇌는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틀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고 맞았을 때는 안도를 하는 거야. 이게 성취감이 아니거든. 근데 우뇌는요 없는 거야.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만족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기 만족. 나는 이 정도 하면은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성장을 했어. 이런 것을 스스로 느껴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거야. 경쟁할 상대도 없어. 저 같은 경우, 제 유튜브 같은 경우, 전국에서 나밖에 없잖아. 뭐 교수들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경쟁할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뭐 이런 글 들어오면은 나는 그게 기쁜 거야. 내가 하는 이런 육아 관련된 것들, 심리에 관련된 것들, 내 동생도 안 봐요. 오빠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안 봐. 우리 집 식구가 안 봐요. 내 동생 친구들은 볼까? 내 동생 친구들조차도 안 봐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들어와서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런 댓글들을 써주잖아. 나는 그게 기쁜 거야. 이거 하느라고 돈을 막 거의 한 1억가량 손해를 보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돈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애들을 위해서 쿠팡에다가 물건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 돈이 들고 내 시간이 들지만은 저는 이런 댓글들 오면은 만족을 하는 거야. 애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찾아주는 그거 자체로 내가 만족을 하는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은 나도 나중에 구독자 5만 10만이 되면은 돌아버릴지 몰라.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일단 현재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나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있어. 뭐 얼굴이 어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50이거든.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50대 중반이야. 이거를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나이가 먹다 보면은 반사신경도 느려지고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앉아서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는 당장 수입이 없으면 나도 이제 센터를 차리고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다 보면 나도 미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당분간 5년간은 그럴 일은 없어. 일단 이런 거예요. 문해 쪽은 애들이 스스로 기뻐하는 거고
좌뇌 쪽은 애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기뻐해. 애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불안장애가 걸리고. 근데도 애들이 잘하면은 엄마가 기쁜 거야.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야 돼. 이걸 해서 애가 기쁜 건지, 애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엄마가 좋아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척을 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지. 일단 우리는 어렸을 때 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책을 읽어야 뭐를 되니 뭐니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렇게 좋았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 책을 봤겠지. 그리고 1990년대 그때 엄마들은 공부에 미쳤던 엄마들이야. 최고 미쳤던 게 1990년대 그때 IMF 터질 때 그때 전후로 돼가지고 그때 엄마들이 완전 다 미쳤었어. 너 공무원 돼야 돼, 뭐 돼야 돼 해서 막 입학하기 전 애들부터 막 공부시키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도 애들 책 안 읽었어. 그때 엄마들이 지금 엄마들 비교도 안 돼. 그때는 네가 대학을 나와야 뭔가 되고 평안한 직장에 살고 비관 자살도 안 하고. 왜? 그때 당시에 IMF 때 많은 엄마 아빠들이 죽었거든. 엄마들은 안 죽고 보통 아빠들이 많이 죽었지. 자살을 많이 했단 말이야. 직장 떨어지고 다시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당장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IMF 때 1990년대 중반에 많이 죽어서 아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니까는 너는 그런 직장 다니지 말아라, 공무원 되라 해가지고 그때 겁나게 시켰는데 그때 시절에 중고등학교 애들, 그때 애들이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많이 돌아버렸지. 그래서 그때 부모랑 벽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를 그때를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걔네들을 MZ세대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엄마들이 좀 심하긴 했어.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는 그걸 애들한테 전가를 시킨 건데 그때 갑자기 스트레스를 애들이 받아버리니까는 부모랑 벽을 지기 시작한 거였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MZ세대를 만든 게 그 당시 부모 세대들이야. 그런 세대들도 안 했어. 그 유튜버들한테 속아가지고, 요게, 지금 요거, 40개월쯤에 입장에서 더 어린 원령 키우는 엄마들 위한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는 10년 전만 해도 이 원령별로 키우는 게 육아 지침서들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36개월 이전에. 왜냐면은 이미 아이한테 안 좋은 성을 따지면 술, 담배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집안에 비치가 돼 있거든. 이 상태에서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 자체가 이게 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일찍 제 걸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주변 엄마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말 그대로 그냥 미친년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너 애들 망치려고 그래? 그리고 영업사원들 있죠. 영업사원들이 안 좋은 소문을 내요. 제가 아는 육아 방식을 하면 안 좋은 소문을 내면서 왕따를 시켜요. 영업사원들도 또라이고, 이게 옆집 엄마들, 그 인스타 중독자들도 또라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유아 시기 때는 좌뇌 거를 시키잖아. 그러면 한 50개월까지는 애들이 똑똑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50개월 정도 지나잖아. 그럼 애가 슬슬 이상해지거든. 근데 엄마들이 그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가잖아. 어머니 책을 덜 읽혀서 그래요.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나는 또 헛소리를 해요. 그걸 듣고 또 더 하다가 더 망하는 거지. 이거를 병원에서 물어보자니 대기가 3년이야. 이 코로나 이전에 1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3년으로 바뀌었어. 이유가 있어. 뭐가 달라졌어? 코로나 시기는 부모가 겪은 세대고 애들은 아니야. 왜? 지금 40개월, 50개월은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24개월까지 집안 육아인데 24개월, 36개월까지는 집안 육아야. 어린이집 육아가 아니야. 그러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가정보육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야? 아니란 말이야. 애랑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된 거야. 애랑 같이 놀지 모르니까 그냥 책 던져준 거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애들을 책 미디어 중독을 만들어 놓고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거야. 지금 인스타나 그 자랑질하는 그 30대 엄마들 있지. 유명한 엄마들. 애들 책 본다 자랑하고 막 하는 엄마들. 봐봐, 애들 봐봐. 다 책 중독자들이야. 지금이야 자랑하겠지. 똑같아. 별의별 핑계를 대고 다 도망가, 나중에. 왜? 돈은 그만큼 벌었기 때문에. 해외로 도망갈 돈이 마련됐거든. 도망가는 거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도망가잖아. 그러면 애들 핑계를 못 대요. 그럼 누구 핑계를 대? 내가 공부하려고 도망간다 그래. 아니면은 또 다른 핑계는 뭐야? 남편이 해외로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게 첫 번째 핑계야. 이게 학교 가기 전 핑계야.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 하는 핑계는 뭐야? 애가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야. 특히 여자애들. 남자들은 이미 망가졌고 여자애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니까는 애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해. 한국말을 못해. 그럼 사회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1, 2학년 때는 뭐 인터내셔널 보내고 막 여러 데 막 보내다가 애가 적응을 못하니까는 3학년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우리 애는 한국에서 놀 물이 아니래. 외국 가서 크게 놀 물이래. 라는 미친 헛소리를 하면서 외국으로 튀어요. 근데 그것도 버틴 애들이 있어. 완전 AI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되면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남자애들 아니고 이제 보통 여자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자랑질을 했을 거 아니야. 뭐 반에서 탑 찍고 막 그랬겠지.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유동지능마저도 중학교 가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보통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다시 한번 짐 싸가지고 해외로 튀어요. 그래서 많이 튀는 게 그렇게 자랑질하던 엄마들, 또 인스타 유튜버들, 이런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엔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니, 아니 남편이 해외에 무슨 뭐 파견을 나가니 이러면서 도망가.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가 3학년에 가는 게 3학년 4학년에 가는 게 애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애는 똑똑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버티다 중학교 돼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멍청해지니까는 그때 쪽팔려서 도망가는 게 중학교 2학년이야. 딱 3번 도망가요. 지금 도망가는 애들, 그러니까 애가 유아식인데 자랑질했는데 도망가는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애를 더 이상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애들 겁나 보여주다가 애들이 보통 그런 엄마들 보면 4세 넘으면 애들 거의 안 보여줘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바로 걸리면은 애 상태가 바로 보이거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볼 줄 모르는 엄마들이 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보고 있지. 일단 아이들의 모든 정보는 이 간접 정보라는 거, 이런 거 책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정보가 간접 정보야. 그리고 그거를 직접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는 걸 뭐라 그래요? 직접 정보라고 그래. 책으로 보는 게 간접 정보 아니야, 유아기 때는. 잘못 알려져 있는 거고, 그거를 책 장사들이 퍼뜨린 거야. 그걸 엄마들이 속은 것 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 알아보니까 그런 거고. 이 간접 정보라고 하니까는, 이제 보통 우리는 언제 생각해? 초등학교 생각하잖아. 또 보면 일리가 있어. 난 이런 거 많이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더 이해가 하기 편해. 그런 거지. 그 전제 조건이 뭐야?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 알았다는 거가 우리가 책으로 알았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경험을 알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경험을 알고 간접 정보 들어오니까 좋았던 거야. 근데 엄마는 톡 띄워가지고 간접 정보를 그것만 톡 띄워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몰빵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질문 한번 볼게요. 요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야. 예체능 활동, 악기나 운동을 2개씩 3, 4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에 하나만 남겨놓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한 체능의 시냅스는 끊기는 건가요? 피아노는 3년 했고 종목 운동 4년 했는데 시간 활용도 그렇고 경제적 부분도 그렇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니 계속 유지해줘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아니 이거 혜수님 아니 얘기 안 할게. 아니 지금 운동을 유지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기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를 해가지고 시냅스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시절하고 지금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지금 애들 기준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공부만 계속하고 이러면은 기억 다 날아간다니까. 몇 살이야? 혜수님이 지금 이런 거 기억나고 이러는 거 자체가 성인진 맞아요? 성인인데 예전에 이때 어렸을 때 원어민 선생님 또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아. 아니 20대 초반?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30대가 되면은 아니에요. 현재 나이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억난다고 해도 그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있게 연계가 돼야지. 내가 피아노, 바이올린을 겁나게 쳤는데 그게 다른 거랑 연계가 안 되면 안 돼. 그 연계가 되게끔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 마지막 시냅스 가지치기 할 때 그때 연계가 되게끔 해서 다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자, 이거를 운해 활동 했던 거를 학원을 끊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 돈이 부족하면 학원을 끊을 수가 있지. 학원으로 뭔가를 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학원 의지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거를 그냥 집에서 설렁설렁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이거는 취미로 갖고 가는 거야. 평생. 특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취미생활로 애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특기생활이 된 거 아니야. 애가 이런 걸 한 거를 꼭 학원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집에서. 지금까지 배워놨던 게 있잖아. 피아노, 바이올린 집에서 못 쳐요? 집에서 치면 되는 거야. 있잖아. 뛰는 거 밖에 나가서 뛰면 돼. 근데 그 뛰는 시간도 깎아가면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꼭 학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체능을 하라는 거는 집에서 얘가 심심할 때 아니면은 취미나 특기 생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야. 집에서. 학원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을 끊더라도 집에서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또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도서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이 없으면 못하고요. 학원이 없으면 못하고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어차피 이게 저밖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은 없었지.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거지. 저는 꿈이 뭐냐면요.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어머님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도 가끔 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아니면은 또 어머니들이 내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관련 또 유아 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이 제2, 제3, 제4의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나랑 같이 발맞춰 갈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교수들은 바쁘잖아. 교수들하고는 발맞춰 나갈 수는 없지만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뭐 내가 이제 놀이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센터를 차려가지고 저랑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저랑 같은 이런 비슷한 유튜브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게 너무 광범위해. 왜냐면은 아이들 이런 집안 사정, 부부 사정, 그 다음에 어디 사는지 이거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다 틀려지거든. 아이가 몇 개월인지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거를 몇 개월 동안 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상담 내용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제가 통으로 올리는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개인적인 상담 같은 경우는 이 통으로 이렇게 영상 올렸던 거 그것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그 아이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5만 가지의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일반인들은 조금 불가능하고, 보통 가능한 거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놀이학습 같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뭐 센터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센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랑 연계를 해가지고 뭐 같이 하신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내가 지금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그건 좀 불가능하고, 구독자가 한 5만 정도 넘으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저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 이거 목표가 지금 현재 내가 50대니까 이제 들어와 섰으니까 제가 한 55세 정도 됐을 때 한 4년, 5년 후에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제가 뭐 센터를 이렇게 체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거. 나는 일 벌려버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일 벌리는 것보다 이미 벌려져 있는 일을 조인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황선희님까지만 일단은 강의를 할게요. 자, 뇌가 망가지지 않고 모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은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1학년 남자아이인데 아직은 영어를 안 시켰고 2학년, 3학년까지 영어 소리를 30분씩 노출해주는 거는 모국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2학년 때도
올드팝송 테스트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보지 않고서 영어 소리만 들려줘도 영어 귀가 뚫릴까요? 시간이 될 때 답변 꼭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 때문에 미쳐가지고 이거 시키고 또 아이 태어나자마자 영어하는 정신 빠진,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이런 MZ 세대들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제1외국어도 아니고 제1외국어도 12개월 이전에 안 시켜. 제1외국어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2가지 언어를 쓰는 나라들. 여기서도 철칙이 뭐냐면은 24개월까지는 본 언어 하나 쓰고 24개월 이후에 그 다음에 제1외국어를 가르쳐요. 본 언어를 애가 말을 듣고 그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섞어 쓰는 거야. 이것도 제1외국어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철칙이야. 근데 안 써도 상관없는 제2외국어를 12개월에 한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모국어 날아가는 길이야. 그거를 시키라는 애들이 있지 뭐. 그 요전에 뱃사도 뭐 바이링구얼 하면서 뭐 1년 6개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정신 빠진 소리하고 그거를 또 미디어 보면서 하라는 그 새벽다리. 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 애들이 지금 그때 당시는 몰랐지 영어를 하니까 애들이. 지금 애들 다 미디어 증후군 걸리고 모국어 날라가고 그 난리가 나가. 어? 우리나라 학살을 해버린 거야. 애들 학살을. 걔네들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수년이 뭐니 그냥 드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뭐 로운맘이니 뭐니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야. 어? 아이 걔네가 뭐 잘못을 했겠지 했는데 결국은 엄마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런 거 선택해서 사기꾼이 있어, 보이시피싱 하는 놈이 있어, 속은 놈이 잘못한 거야. 그런 거야.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속은 거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된대. 욕심을 가졌잖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데 된다고 그러니까 속은 거야.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전화가 오면은 솔깃솔깃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사기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 애를 책을 읽히고 싶은 욕망, 누구한테 지기 싫은 욕망, 다른 애한테 지기 싫고 그쪽 브런치 타임 가진 엄마들한테 주눅 들기 싫으니까는 똑같이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스파르타로 많이 시키는 그런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라 그랬어? 제가 운해교육 관련하지만은 내가 엄마들한테 막 지랄지랄 하는 건 있지만은 결국은 엄마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전 국민에서 지금 유아애들 가지고 있는 36개월 전만 해도 지금 한 나이 때 보통 20만 명 정도 되니까는 지금 6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야. 70만 명. 그 아이들 엄마들 중에서 내 거 지금 36개월 이전 구독하시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1000명도 안 돼. 그 어머니들이 내 걸 선택해서 한 거야. 내 구독자 5000명이고 실질적으로 내 거를 보는 사람들이 5000명이 안 돼요. 기껏해야 한 1500명 되고 그것도 나이대 안 맞으면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외부 유입된 게 보통 내가 이제 분석 탭을 보면은 한 60-70%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 구독자들 중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그 나이 때 30% 뿐이 안 돼요. 그것도 보다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엄마가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는 그거 포기하고 다시 책용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아. 그러신 분들 많아. 어쨌든 간에 이런 영어 같은 경우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야. 앞으로 지금 영유아기 때 영어를 시킨다는 거는 엄마 머릿속에 벌써 얘를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학교 가서 애들 다 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핑계야. 그러면 학교 가서 영어 못하는 애들은 주눅 두고 살까? 영어 시간 하루에 뭐 1시간 아니 이틀에 1시간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애들이 주눅 들까? 안 그래. 그건 엄마들 생각이야. 왜 애들 학교도 안 보내놓고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학교 가서 애들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고 살아? 영어 가지고 애들 이렇게 재는 거는 엄마들이 재는 거지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아. 엄마들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영어 잘하면은 난 잘났어 그러는데 뭐 결국 보면은 걔네들 사회성이 있어? 그렇다고 영어 시험을 잘 받는 것도 아니야 걔네들이. 그러면 조기 영어 그렇게 한 애들이 그러면은 4학년 5학년 돼서 영어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겠네? 조기 영어 했던 애들 4, 5학년 되잖아. 영어 접는 애들이 95%야. 다 돈지랄 한 거지. 의미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게 영어야. 지가 할 놈이면 하겠지. 그리고 언어는요, DNA 영향이 있어요. 애가 만약에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100% 영어 못해요. 하더라도 단어 난 외우지, 단어 외우는 걸 활용을 못해버려. 그런 거야.
한국말을 못하고 얘가 제잘 못하고 낯선 사람하고 얘기 못하잖아. 영어 배워도 똑같아. 낯선 사람 보면 얘기를 못해. 그럼 뭐 왜 배우는 거야 그거? 수능 때문에 배운다고? 그게 조기 영어 하잖아. 수능까지 가는 애들도 없어. 다 5학년 되면 끝나버려. 그런 거예요. 오히려 늦게 시작한 애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많아. 늦게 시작한 애들이. 일찍 시작하면은 조기 영어 시작한 애들 5학년 되면 다 끝나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3학년부터 배우는데 5학년 되면 더 이상 안 해. 궁금하면 계속 해보셔도 돼요, 어머니들. 제2외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ABCD부터 시작해요. 미국 빼고 ABCD부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권에서 솔직히 제일 또라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중국에서 뭐 안 좋다 뭐 한다 하는 거 그거 지금 40대 이상 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 중국에서는 또라이 짓거리 지금 40대 이상이 흉내 내는 거고, 일본 학생들이 하는 또라이 짓거리 지금 애들이 하고 있잖아.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다 따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또라이 문화가 하나 생기잖아. 그럼 예전에는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10년이 걸렸어. 왕따 문화도 원래 이집의 문화 일본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넘어오는데 부산을 통해서 항상 넘어오거든. 이게 서울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부산을 통해서 넘어와요. 일본 거는. 그래서 부산 애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욕을 먼저 그쪽에서 먼저 먹지.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시작해요. 왜냐? 강남 쪽 애들은 하더라도 뉴스가 다 묻히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인천에서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뭐 잘못하다 뉴스를 다 때리는 거야. 인천을 쓰레기로 만들어. 인천은 나중에 시작한 거야. 그리고 똑같이 시작해도 인천하고 서울하고 해서 서울이 더 많이 해. 근데 서울은 뉴스를 터뜨릴 수가 없으니까 누굴 터뜨려? 인천 터뜨리는 거야. 실제로 학대도 서울이 더 많아요. 그런 거야. 일단은 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다 했던 애들이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귀를 뚫어놔야 돼. 그래서 귀 뚫어놓을 때 뭐야 하냐고? 내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올드팝송. 그러니까 얘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틀어놓는 게 최고 좋은데, 올드팝송은 이상하게 어렸을 때 듣든 나이가 먹어서 듣든 다 좋아해. 거부감이 들지 않아. 근데 지금 하는 뭐 BTS 노래든 막 이런 것들, 막 빠른 노래, 빠른 비트, 이게 가사 전달력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어른들 들려줘 막 시끄러워 꺼 그러잖아. 근데 올드팝송 틀어놓잖아. 그러면은 나이대 상관없이 그걸 끄라는 사람이 없어. 자, 우리나라 90년대 그 유행했던 노래들 있잖아. 지금 애들 들려주면은 처음 듣는 노래지만은 뭔가 정감이 가. 그런 거야. 시끄럽다고 하는 애들이 없어. 옛날 그러니까 우리 옛날 90년대, 80년대 노래들이 이게 진짜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거든. 그러니까는 애들한테도 위화감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 애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많이 듣는 노래들은 MZ세대 이상 세대들한테는 X세대나 이런 Y세대 이런 세대들한테는 거부감이 들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그럼 잡음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올드팝송 계속 해주라는 건데, 그거를 막 20개 30개 막 틀어주는 게 아니라 10개면 10개 딱 정해가지고 그걸 랜덤으로 틀어줘야 돼요. 랜덤. 그렇게 안 하면 첫 번째 노래밖에 애들이 기억을 못해. 랜덤으로 틀어주고, 그걸 애들이 흥얼거리는 순간 귀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그거 몇 번 들려줬는데 가사를 다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는 귀가 뚫린 애들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유튜브 보면은 똑같은 소리 3번 들리게 해주는 거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듣기.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먼저 하세요. Go ahead. Go ahead.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고 3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어. 외국인 남자 여자 섞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들려줘요. 귀가 뚫린다며 해야 돼 이거. 원래 이 모국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모국어가 60개월까지는 기본적인 어휘를 배우는 거야. 그 60개월부터 학교 갈 때까지는 화용 언어를 좀 많이 배워요. 그리고 화용 언어가 될 때 각 나라별로 이제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화용 언어의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한자야.
그렇다고 이제 한자를 시킨다고 뭐 나무 목 이렇게 글씨 쓰고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달월 그러면은 뭐 달월을 그 읽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월자가 언제 들어가는지 일출 일몰 뭐 월식 일식 또 입구자면은 뭐 입구 출구 이런 거 한 가지가 들어간 게 다양하게 어떤 표현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애들이 들었으면은 무조건 그 주 안에 그거를 쓰게끔 상황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게끔 그래야 아이가 어휘가 확 늘어요. 그래서 내가 한자를 하라는 게 읽고 쓰기 시키라는 게 아니야. 그 활자의 활용성 이걸 알려주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지금 알파 세대 애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알파 세대 애들이 20살 되면 한자 없어져. 그리고 한자 안 했던 애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업 못해. 영어 겁나 했던 애들 얘네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를 못하면은 애들이 망해요. 근데 한자를 읽고 쓰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활용성을 알려주는 거지. 그게 중요해. 그 한자 안 했다고 또 학습지 또 갖다 놓고 그냥 겁나게 읽기 쓰기 시키고 그거 하고 다 했으면 다 했어. 뭐 하는 짓이야. 의미 없어. 달월자 하나를 알려주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있고 그거 단어 하나 가지고 애랑 20분 놀 수가 있어. 말장난치면서. 그리고 어떤 데 쓰고 그리고 애가 그거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내일 당장부터 달월자가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저번에 엊그저께 또 달월자 배웠잖아. 저게 월식이야. 다행히 월식이 시작되기 얼마 전이면은 달월자를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아이랑 직접 월식을 보는 거야. 일식이 있는 날은 일식을 보는 거야. 그 날일자 배울 때 좋지. 그치? 밥식자를 가르쳐 주면은 밥식자가 들어가는 뭐 식탁이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잖아. 식사. 이게 다 밥식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다 밥식자가 들어가는 거다? 또 뭐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말이 그냥 많은 아이가 있고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애가 있고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어. 그냥 말이 많은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그냥 말이 많은 아이야. 근데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애들은 이게 당장 되지는 않아. 말이 많으면서 조리 있게 하는 거. 말이 먼저 많게 해놓고 학교 가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 어른들하고도 대화가 잘 되는 애들은 한자어를 배운 애들이야. 한자 표현을 많이 배운 애들. 이런 애들이 어른들이 쓰는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쓰는 거지. 근데 무작정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친구들한테도 써버린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엄마 제 이상해 이래버려. 그러니까는 활용성을 좀 알려줘야 돼.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애들 존댓말 쓰게 하는 거야. 어른들한테 존댓말 쓰고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쓰고 이거를 꼭 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아이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조리 있게 잘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만 배웠던 애들은 다 반말을 해요. 가정보육 어린이집 다녔던 애들 다 반말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 할 놈이면은 해. 귀만 뚫어놓으면 지가 해. 근데 애들이 왜 영어를 5학년에 접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진상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 5학년만 되면은 얘가 영어를 겁나게 잘하든 못하든 외국에서 이민을 왔든 뭐를 하든 이 시험 문제를 애들이 못 풀기 시작해.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한 6년, 7년을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애들도 우리나라 시험 문제 딱 하면 100점 못 맞아. 그럼 엄마는 그때부터 뭐해? 이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한 학원을 또 보내. 아니, 결국은 뭐야? 영어를 위한 학원이 아니라 시험 문제 100점을 맞기 위한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해서 영어가 재미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때는 영어를 재미있게 했는데 학교를 가서 보면은 뭐야? 점점 재미없어지는 거야. 내가 원했던 영어는 이게 아닌데. 엄마 나 영어 할 줄 아는데 왜 시험을 왜 봐야 돼? 이게 똑같은 거야. 엄마 나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왜 학교 가서 국어 시험 왜 봐야 돼? 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유아기 때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든 뭘 하든 엄마들이 화를 많이 안 냈어. 근데 학교를 가면은 시험 성적 떨어지면 엄마들이 화를 내거든. 갈구거든. 그러니까 전 더 하기 싫어.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4, 5학년이 되면 영어 다 접는 거야. 그나마 애들이 하는 거 뭔지 알아? 다른 건 다 접더라도 그나마 대화는 했으니까는 줌학습 같은 거 이거는 그냥 하고 싶대. 근데 시험 보기는 싫대.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DNA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험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조건에 보통 1학년
때부터 그냥 귀만 뚫어놔요. 팝송 이런 걸로. 그리고 귀가 뚫리면은 아이랑 이제 내가 돈 모아가지고 그 학원 보낼 돈으로 해외여행 가라고 그랬잖아. 해외여행 가기 전에 아까 봤던 그런 반복 듣기 있어. 그거 한 2개월 정도만 하루에 1시간씩만 틀어놔요. 하면서도 올드팝송을 계속 켜놓고 그거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해외여행을 갔다 와. 근데 갔다 오는데 뭐 4박 5일 영어 쓸 일도 없어. 뭐 한 달 살기 방학 때 한 달 살기 하면서 애들 내가 그 다음 학기에 해야 하는 거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그 문제집을 다 들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별거 할 거 없으면 그거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 거기서 놀러 간데 뭘 공부하냐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공부할 거야? 뭐 거기 가서 해. 그래서 외국에서 한 달 살아야 귀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한국 와가지고 또 그 반복 듣기 있지? 그거 하고. 집에서는 항상 뭘 써야 돼? 한국말 쓰고 밖에서는 이제 영어 듣기를 해. 근데 애들이 뭐 영어를 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영어를 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영어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가서 실질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걸 애가 봐야 영어가 필요하구나. 해외여행 갈 때는 그래도 못해도 해외여행 갈 때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영어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이미 엄마 아빠가 머릿속에 그냥 대학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써 대학을 꿈꾸고 있는 거야. 너무 욕심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이게 영어 영상을 보지 않고 영어 소리만 들려줘도 귀가 뚫리는 게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영어 영상을 보는 거는, 영상 보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작용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소리만 들려줘서 뚫리게 해야 돼. 애들 처음에 한국어 가르칠 때 있잖아. 엄마 아빠 가르칠 때 그때도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아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영상 보고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해외 가서 1년 있는 게 오히려 애들이 더 효과가 좋아. 다 돈지랄이야.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요. 영어 하나도 안 중요해. 할 놈이 뭐 하고 못할 놈이 못해. 그렇게 영어 한다고 돈을 막 1억씩 들인 애들 나중에 영어 안 한다고 얘네들이 그냥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 1억 날린 거야. 1억만 날려? 그거 하느라고 시간 소비 다 했지. 애들 아무것도 못했지. 애 한국어 꽝 됐지. 문해력 꽝 됐지. 사회성 안 좋지. 그거 다 어떻게 할 건데. 영어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 날라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영어 했다가. 그냥 차라리 영어를 안 하고 그냥 멀쩡한 애로 크는 게 더 나아요. 난 별로 권장 안 해. 그냥 기본만 해요. 그래서 할 놈이만 하는 거야. 귀가 뚫리면은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귀부터 뚫리게 해줘요. 영상 안 보고. 아까 같이 그 유튜브 있잖아. 애가 좀 음악 귀 뚫린 다음에 하는 거고. 솔직히 우리가 음악 들을 때 그 가수 얼굴을 봐야지 그게 노래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얼굴 없는 가수 옛날 김건모 노래. 얘가 이제 나중에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얼굴 공개했잖아. 얘가 얼굴이 조금 약간 못생겼기 때문에 일부러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었거든. 그래도 사람들이 김건모 노래를 다 따라했었어. 얼굴을 모르는데도. 그렇잖아. 그런 거야. 얼굴 보는 거랑 뭐 이런 거 보는 거랑 상관이 없어. 들리는 거랑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하게 돼요.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녹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네요. 좀 줄이면 한 50분 되겠네. 자막 싱크 안 맞고 그래도 그냥 이해하세요. 자막 싱크 아니라 입하고 그 싱크 안 맞아도.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당분간 일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주 올릴 것 같아요. 네,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